아이고, 예, 방금 소개받은 김호성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여기 바로 서울교대를 저는 졸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에도 몇 년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서울교육대학에 저희 모교인데, 모교에 와서 또 교수직을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운 좋게 우리 모교 총장을 맡게 돼서 또 총장도 이렇게 했고, 예, 학교가 제일 편해요. 우리 교장 선생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는 어디 가도, 외국에 어디를 나가도 항상 학교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거 만드신 거 받으셨죠? 네. 중국을 알면 세상이 보인다. 이게 우리 한반도, 북한이 됐든 남한이 됐든 우리는 사강에 둘러싸여져 있는 나라예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세계 최강의 나라들입니다. 경제적으로 가장 부강한 미국, 그 다음에 세계 경제 제2위가 중국이죠. 그래서 G2 국가라고 하고, 또 군사력이 제일 강한 나라 미국, 일본이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러시아. 또 땅덩어리가 제일 큰 나라 러시아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카나다도 있고 여기 합니다만, 중국도 또 땅덩어리가 작은 나라가 아니고, 그래서 경제, 정치, 문화 뭐 이런 걸 다 통틀어서도 세계 최고 강국에 우리가 둘러져 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알아야 되고, 중국도 알아야 되고, 러시아도 알아야 되고, 일본도 알아야만 우리가 살 길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저는 미국, 제가 교수 시절에는 유네스코 일을 했었어요. 교수 시절에 유네스코 일을 했기 때문에, 유네스코 총본부가 명동에 있죠. 옛날에는 그게 제일 높은 건물이었는데 요즘은 쏙 들어가 있어요. 그 유네스코에서 제가 또 활동을 했기 때문에 좀 세계는 좀 많이 여기저기 다녔습니다. 그 영향도 사실은 내가 서울교육대학에 처음에 1학년에 딱 입학했을 때 나를 가르치던 교수님 한 분이 갑자기 글로벌 마인드라고 하는, 글로벌, 그러니까 지구촌의 정신이라고 하는 영어로 된 요만한 책자를 복사해가지고 전부 논해주시고, 앞으로 세계는 글로벌 세계가 되니까, 지구촌 세계가 되니까 너희들이 나중에 교사로 나가더라도 글로벌 마인드, 정말 지구촌의 마음을 가지고 교육을 해야 된다. 나는 이것이 내 뇌리에 꽉 박혔었어요. 그게 이제 내가 서울교육대학 그때 행당동에 있을 때 2년제입니다. 그때 들어왔을 때 첫 강의를 들어온 사회과 교수님이, 저는 영어과에 있었어요. 저는 교대 6교입니다. 수능교대 6교인데 그때는 과가 없었고 그냥 자기 취미 활동으로 하는 이 반, 영어반, 국어반, 음악반 이런 게 있었어요. 저는 영어반에 들어갔거든요. 뭐냐면 영어는 제가 상당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이제 공부해가지고 벽보를 쫙 성적순으로 붙여놓으면은 영어는 내가 1, 2등인데 수학은 뒤에서 1, 2등이야. 항상. 우리 4강 전부 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우리의 생존과 다 관련 있는 것이지만 그 중에는 제가 조금은 중국에 더 좀 관심이 있어서 중국을 알면 세상이 보인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중국 하면은 여러분들 이제 머리에 딱 떠오르는 게, 그래서 위에 그렇게 대만, 중국 이렇게 썼습니다. 대만은 신해혁명을 통해서 1911년 10월 10일, 이래서 대만의 최고의 국경일이 쌍십절입니다. 쌍십절. 저 십자가 2개 있다 해서
이 신해혁명을 일으킨 것은 바로 청나라, 그때까지 있었던 왕 중심의, 황제 중심의 나라를 민주화시킨 게 신해혁명이잖아요. 그래서 이 중산 손문, 호가 중산이고, 그래서 대만 타이베이에 가면은 뭐 다들 다녀오셨으라고 그러자면 중산 기념관이 있습니다. 여기 가면 이제 손문 동상에서부터 손문에 대한 이야기가 쫙 있어요. 그래서 중국을 최초로 민주화, 개혁, 개방, 그러니까 황실을 청나라를 없애고 이렇게 민주적인 나라를 세운 게 바로 신해혁명입니다. 신해혁명이에요. 그래서 중산 손문,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대만을 중국에서 국공 싸움으로, 국민당과 공산당의 싸움으로 국민당을 이끌고 국민당이 졌죠. 그래서 장개석이 대만으로 이렇게 도망 나온 거지 뭐. 그래서 대만으로 도망 나온 게 장개석입니다. 이렇게 쭉 몇 차례 이제 이어졌죠. 장개석이 총통 지내고, 그 다음에 장경국, 이등휘, 이렇게 쭉 해서 오늘날의 대만의 총통은 차이응문, 최영문입니다. 최영문. 이름이 재밌죠? 최씨고 영문이야. 이건 대만의 저쪽 밑에 아주 소수, 조그마한, 대만에는 9개 고산족이 있어요. 대만도 전체를 지배하는 사람들은 한족이고 9개 고산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이응문이 있고, 그래서 그건 중화민국입니다. 중화민국. 대만의 정식 국가 이름은 중화민국이에요. 중화민국이 언제 섰냐? 바로 신해혁명. 신해혁명을 손문이 일으키고서 그때 만들어진 것이 이 중화민국입니다. 그래서 국호는 말 그대로 ROC예요. Republic of China. 영어로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1911년 10월 10일이 쌍십절이고, 이게 중화민국의 탄생입니다. 중화민국의 탄생이에요. 그래서 이 중화민국, 지금 근데 이제 이거고, 그 다음에 중국은 1949년 10월 1일, 이제 며칠 안 남았죠. 국경절이에요. 이게 국공전쟁에서 공산당과 국민당이 싸워서, 그러니까 국민당을 이끌던 사람이 장개석이고, 이건 손문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중화민국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모태통, 그 다음에 그 모태통, 등소평 뭐 쭉 있습니다만, 모태통이 이겼죠. 공산당이 이겨서 1949년 10월 1일이 국경절입니다. 얼마 안 남았죠? 이 국경절 되면 한 열흘은 쉬어요. 먹고 놀고 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기대를 하고 있죠. 이때 되면은 중국 사람들이 돈 쓰러 굉장히 밀려올 것이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부풀어 있습니다. 뭐 중국은 돈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모태통, 그 다음에 뒤를 이은 사람이 등소평입니다. 등소평. 그래서 2대, 1대가 모태통, 2대가 등소평. 그 뒤에 이제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강택민, 후진타오, 호금도, 이러고 이제 지금 이끌고 있는 사람은 시진평. 거기 보면은 습, 근, 평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중국말로 읽으면 우리는 이제 시진핑 하죠. 시진핑입니다. 정식 이름은 중화인민공화국입니다. 중국의 정식 중화인민공화국이고, 영어로는 People's Republic of China. 그 앞에 대만하고는 이건 하나는 R을 쓰고 하나는 P를 써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는 대만은 ROC. 우리나라는 뭐예요? ROK죠. 우리는 ROK. Republic of Korea고. 중화인민공화국, People's Republic of China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도 이 중국어 아까 대만은 한족이 다 물론 다스리지만 9개 고산족이 있다고 그랬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4억이 조금 넘어요, 인구가. 그런데
주족은 한족입니다. 한족. 여기 우리 한강 할 때 쓰는 그 한이에요. 대한민국 할 때 한이 아니고 그 한족이 다 하고 소수민족, 여기는 소수민족이라고 그래요. 대만은 고산족이라고 하는데 중국은 소수민족이 55개가 있습니다. 우리 조선족도 소수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55개의 소수민족이 있어요. 그리고 대만에는 9개 고산족, 최근에 이제 개발된 11개 고산족 있는데 중국은 한족이 다 다스려요. 그리고 소수민족이 55개가 있습니다. 우리 조선족도 소수민족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말도 중국어라고 하면은 한어, 화어, 국어. 그런데 북경어는 대만도 북경어고 표준어가 북경어고 중국도 표준어가 북경어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어를 조금 한다고 하는데도 이 북경어밖에 몰라요. 양쪽에서 쓰는 표준말은 북경어입니다. 우리는 표준말이죠. 우리는 표준말. 서울에 사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용하는 어원이. 북한은 표준어가 뭐예요? 문화어라고 하죠. 평양 중심으로 해서 사용하는 말. 이것을 북한에서는 문화어가 표준어입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어라고 이제 하지만 이게 표준어고. 그런데 그래서 맨 앞에 중국어 해놓고 한어 이렇게 한 것은 한족 사람들이 사용하는 한강 쓸 때 이렇게 쓰죠. 한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이라 해서 그다음에 화어, 이 중화민국, 대만도 정식 이름이 중화민국이라고 그랬죠. 중국도 정식 이름이 중화인민공화국이잖아요. 중화란 말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표준어가 북경어이면서도 그냥 화어라고 그래요. 화어 해주면은 좋아합니다. 화어라고 해주면은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국어는 뭐냐 하면은 대만에서는 국어라고 합니다. 한어란 말은 대만에서는 거의 안 써요. 화어란 말은 쓰지만 우리 한국어를 국어라고 하잖아요. 대만에서도 국어라고 합니다. 국어 하면은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책도 국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도 국어 이렇게 하죠. 이제 한자로만 국어 돼 있어요. 이게 대만에서는 국어라고 합니다. 국어라고 그러고, 그러나 양쪽에서 사용하는 말은 표준어는 북경어예요. 북경어를 영어로는 만다린이라고 그러죠. 중국의 표준어를 영어로는 만다린이라고 그래요. 만다린 하면은 그게 원래는 한민 말입니다. 한민. 그래서 제가 한민에서 중국 언어를 시작을 하고 중국 생활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도 깜짝 놀라게 내 말을 들으면은 정말 이게 진짜 북경어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나는 이제 외국어이기 때문에 중국말이 좀 시원찮죠. 그 중국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중국에서 살다 보니까 그래요. 북경은 북쪽에 있잖아요. 할빈은 그 더 위에 있고, 북경에 북쪽에 왔을 때는 나는 남쪽에서 왔다 하고 그러면 믿어요. 또 저네들도 남방 말은 잘 모르거든. 남방에 광동 있잖아요. 광동 지방, 광주 광동 지방 밑에로 내려오면은 또 말이 그냥 사투리 정도가 아니라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난 남방에서 왔어. 그러니까 내가 좀 말이 현찬해도 그냥 이해해. 그리고 남방에 가서는 나는 북방에서 왔다. 그러니까 이해해달라. 이러면 또 다 이해해주고 또 한참 웃어요. 이게 언어고, 그 다음에 명절은 우리 설날에 해당되는 것이 춘절입니다. 춘절. 이건 음력으로 해요. 음력 1월 1일. 이거는 대만이나 중국이나 다 이 춘절을 하는데, 과년이란 말도 많이 씁니다. 우리도 과년이란 말을 하죠. 해가 이렇게 바뀔 때. 이거는 과년이라고 했을 때는 양력으로 합니다. 양력. 1월 1일. 이때를 이제 과년해서 하루를 쉬어요.
쉬고 양쪽 다. 그 다음에 국제 노동절 5월 1일이죠. 국제 노동절. 우리도 5월 1일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근로자의 날이라고 하죠. 이 국제 노동일.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 이론은 바로 노동자 중심이잖아요. 이제 그 계급에 있어서 노동자를 중심으로 하는 나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국제 노동절 5월 1일 날, 5월 1일 날이면은 중국은 한 이때도 국경절 때도 한 10여일 쉬고, 5월 1일 노동절에도 한 10여일 동안 먹고 마시고 신나게 놀아요. 법적으로는 국경 앞에 있었던 국경일도 법적으로는 이틀 놀게 돼 있는데 그냥 뭐 신나게 먹고 놀고 해요. 그리고 이 노동절에도 마찬가지 이틀인데 법적으로는 신나게 먹고 놀고 합니다. 춘지에 마찬가지예요. 그 춘절 음력 1월 1일도 이틀 쉬게 돼 있는데 뭐 신나게 한 10여일 또 쉬고 먹고 놀고 그래요. 그 다음에 중추절 이건 추석이죠. 이건 마찬가지 음력입니다. 그래 관연하고 노동절은 이거는 양력으로 하고 중추지에는 추석이에요. 우리는 추석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며칠 우리 이번에 뭐 쭉 쉬는 날이고 6일인가 된다고 그러대. 약간 추석이 있는 나라가 바로 중국, 대만, 또 어딘 줄 아세요?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추석 되면 대단합니다. 베트남 남북이 월맹하고 월남하고 싸울 때 신나게 그냥 치고 받고 죽이고 하다가도 추석절에는 절대 싸우지 않아요. 지금도 이제 베트남에 가면 추석 명절이 대단합니다. 우리보다도 훨씬 더 대단해요. 네. 그 다음에가 단오절. 이거는 음력 5월 5일이죠. 단오절도 중국에서는 쉬는 날입니다. 아주 큰 명절입니다. 단오절. 그 다음에 청명절도 마찬가지예요. 단오 이렇게 밑으로 끼고 있는데 동지로부터 106일 되는 날. 그래서 106이라고도 하고 거기 이게 답청인데 우리도 옛날에 이 청명절에 우리도 큰 행사였었어요. 겨울에 땅이 얼어가지고 이렇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래서 산수에 가서 그날 다 밟아줍니다. 네, 이게 죽지 않도록 밟아줘요. 이것이 중국이나 대만에서는 큰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답청이라고 그래요. 밟아준다고 그래요. 이렇게. 우리도 옛날에 어릴 때 우리 나면 그거 받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조상 산소에 가서 또 오른 거 다 밟아주고 그때 이제 다시 정리하고 이래서 중국은 청명절도 국가 명절도 지금 쉬고 있습니다. 대만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중국 투 이거는 중국 이렇게 돼 있는데 중국을 볼 것 같으면 이제 중국으로 내려오겠어요. 중국은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하나의 중국. 그 다음에 두 개의 특별 행정구가 있습니다. 홍콩, 마카오. 홍콩하고 마카오는 특별 행정구입니다. 중국은 그냥 중화인민공화국이 하나가 있고 그 안에 특별 행정구에서 좀 체제가 다른 이게 홍콩하고 마카오입니다. 그 다음에 즉활시가 원래 3개인데 4개가 됐습니다. 북경, 상해, 천진, 중경. 북경은 정치 중심, 수도. 그리고 상해는 경제 중심. 천진은 경제와 무역, 그러니까 무역. 또 우리 여기 인천에서 천진까지 가는 물론 비행기도 있지만 배도 있습니다. 물건 싣고 가는. 천진. 이게 원래는 이게 세계 직활시가 제일 컸어요. 내가 가 있는 천진사범대학도 바로 그겁니다. 우리 대학하고 자매대학이에요. 그리고 천진사범대학에 가면은 거의 학생 수가 한 3만 명 되는데 거기 학생들이 우리 대학에 쭉 오고 우리도 그리 쭉 가고 이랬었는데
왜냐하면 천진사범대학 안에 외국어 대학이 있어요. 그 외국어 대학 안에 조선어과가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한국어과가. 그래서 거기 학생들이 우리 대학에 오고 우리 학생들이 또 중국어 공부하러 또 가고 뭐 말이 사범대학이지 중국은 그래요. 말이 사범대학이지 사범대학 안에 뭐 의대에서부터 일반 인문 사회과학 뭐 자연과학을 다 있습니다. 예술대학까지 다 그렇게 좀 커요. 그렇게 큽니다. 그리고 뭐 교통대학 우리나라도 교통대학 있잖아요. 중국도 그 상해에 가면은 교통대학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예. 자관 이름이 그렇게 돼 있어 뭐 인쇄대학 뭐 이렇게 되어 있지만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경은 알죠? 우리 저 상해 임시정부 상해에서부터 임시정부 마지막 갔던 곳이 중경이잖아요. 이건 내륙에 있는데 이게 막 커져가지고 적발시가 됐어요. 이 중경에 있는 인구, 중경시하고 교외 인구를 다 합치면은 우리 대한민국 우리가 5천만 잡을 때 5천만이 더 듭니다. 이 네 개가 이제 적발시고 그 다음에 자치구가 있습니다. 자치구가 그 5자치구 5개의 자치구가 있어요. 소수민족 중에서 좀 많이 모여서 사는 자치구가 있어요. 자치구는 내몽고 자치주, 몽골인들이 사는 내몽고 자치구. 그 다음에 저쪽 서북 쪽으로 가면은 워열주, 위굴족 자치구. 이건 자치구예요. 그래서 티베트 쪽 자치구, 또 회족 자치구, 장족 자치구. 이래가지고 자치구가 5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23개 성이 있죠. 23개 성, 여기는 대만을 포함해서 23개입니다. 뭐 흑룡강성, 요령성, 길림성, 산동성, 뭐 이렇게 하는 성이 우리로 하면은 도에 해당이 돼요. 도에 해당되는 게 성이 중국에서는 대만도 자기의 하나의 성으로 취급해요. 그래서 대만을 포함해서 23개 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치구하고 성은 똑같습니다. 자치구의 구장이나 성의 성장은 똑같아요. 우리로 하면 똑같이 도지사입니다. 네. 우리도 여러 개로 지금 많이 나눠져 있잖아요. 서울특별시, 그 다음에 무슨 광역시인가? 광역시, 뭐 제주도 특별 뭐 이거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17개죠. 저기까지 해서 세종시가 세종특별시인가 뭐가 됐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17개인데 대만은 이제 중국은 이렇게 돼 있어요. 24개 성 이게 다 한번 난 안 합쳐봤네요. 이걸 그리고 홍콩이나 마카오의 특별 행정구 구장관이라고 해요. 여기서는 구장이라고 안 하고 왜냐하면 자치구하고 똑같아서 이것도 그냥 여기는 장관이라고 합니다. 여기 장관은 마카오나 홍콩의 장관은 성장하고 직급이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홍콩이나 마카오는 중국의 성장은 중앙에서 거의 임명직이지만 마카오하고 홍콩은 주민 투표가 어느 정도 합쳐집니다. 그래서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게 특별 행정구입니다. 그 영토는 대충 이렇고 한반도가 우리가 이 정도 되면은 9억 6천하고 우리 2,200 남한 나눠 보면은 우리 한반도보다 몇 배가 되나 이걸 이제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성이나 자치구가 큰 곳은 예를 들면은 그 흑룡강성 같은 것은 흑룡강성 하나 전가 우리 한반도의 3배입니다. 네, 3배고 그 대신 이제 작은 거 저 밑에 해남 아시죠? 해남. 네, 그게 이제 1985년에 원래 광동성에서 해남성으로 바뀌었어요. 그 해남성은 제주도보다 조금 큽니다. 그러니까 큰 성도 있고 작은 성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일국양제, 그 다음에 1대1로 이건 아마
우리 언론이나 어디서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니까 중국이 택하고 있는 정책이 일국양제입니다. 일국, 국가는 중국 하나인데 제도는 양 두 개다. 바로 홍콩, 마카오, 대만을 말합니다. 대만도 여기다가 포함을 시킵니다. 지금 전에는 안 시켰는데, 그러니까 다 중국인데, 일국이라고 하는 중국인데 제도는 조금씩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그래서 홍콩, 마카오, 대만을 포함해서 이런 나라들은 일국양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는 나라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나라도 있는데 제일 앞장서서 인정하는 나라가 어디겠어요? 미국입니다. 미국. 사실은 미국입니다. 미국은 선언을 했어요. 이미 오래전에. 그리고 지금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존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우리는 일국양제를 인정한다. 이거는 우리가 꼭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대만 문제가 조금 나올 테니까 이거는 중국에서 주장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면서 이제 또 자관 대만 문제 가지고 또 이렇게 말이 있어요. 이건 일국양제는 유럽에서도 또 나토 요즘 나토 뭐 가입 문제 가지고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 이런 데서도 이건 다 인정을 하는 일국양제. 이건 중국의 변하지 않는 최고의 큰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1대1로 이거는 시진핑이 지금 10년 하고 다시 또 5년에 들어섰죠. 시진핑이 추진하는 것이 1대1로입니다. 세 개를 두 개로 연결을 하겠다. 1대는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던 실크로드예요. 서안에 한번 다녀오신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서안. 중국의 실크로드 시작하는 곳이 서안입니다. 그 서안은 바로 어디냐 하면은 서안에서부터 쭉 올라가서 저기 유럽으로 러시아를 거쳐서 중앙아시아 거쳐서 러시아로 거쳐서 유럽까지 가는 육상 실크로드예요. 이게 육상 실크로드입니다. 그 다음에 해상 실크로드의 출발점은 어디냐 하면은 중국 광동성에 있는 광주입니다. 광주. 우리나라도 광주가 있지만 중국에도 광주. 우리는 빗광자를 쓰고 중국은 넓을 광자를 쓰는 그 광주. 광동성의 수도가 아까 여기 성, 부, 여기마다 수도가 다 있습니다. 광동성의 수도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회라고도 하는데 중국어로는 성회라고도 하지만 수도란 말도 그대로 씁니다. 광동성의 수도가 광주예요. 중국의 강은 잘 아시다시피 양자강, 황허 이것이 전부 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흐르게 돼 있어요. 중국 땅덩어리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북이 높고 이렇게 동에서 서로 전부 이렇게 빠져나와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야기하는 동해, 중국은 동해라고 하면은 바로 중국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이쪽 우리가 이야기하면 서해, 여기가 중국에서는 동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해는 황해라고 하고 왜 그러냐면은 황허 황하강이 쭉 해서 서해로 빠지잖아요. 말 그대로 노란 물이에요. 노란 물, 노래요. 그게 어디서부터 오냐면은 저 중국 저 끝에 서북 쪽에서부터 중국을 뱅글뱅글 돌아가지고 우리 서해로 빠져요. 그래서 그 물 자체가 그냥 노랗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황해라고 하죠. 그래서 황해 밑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이쪽을 중국에서는 동해라고 그럽니다. 우리 동해는 이쪽이죠. 요즘 우리만 동해라고도 하지 이미 일본해로 굳어져 버렸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전에는 미국에서도 동해라고 쓰고 일본해라고 가로놓고 쓰고 또는 일본해라고 쓰고 동해라고 쓸었는데 이제는 미국이 완전히 일본해로만 전부 다 쓰고 있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쩐 얘기도 어디서 토론하는데 잠깐 그 얘기가 나오던데 우리 지금 일본에 우리도 지금 어떻게 눈 감고 지금 받아들인 것 같아.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동해입니다. 동해.
우리가 동해할 때는 우리가 늘 쓰는 동해, 역사적으로 수천 년 동안 써오던 것이 동해고 서해입니다. 그리고 남해잖아. 근데 이것이 요즘은 그냥 어떻게 우물쭈물, 독도도 지금 어때요? 일본은 이제 완전히 일본해 속에 독도를 쏙 갖다 집어 넣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일본에 이번에 예산 편성한 게 27조 원을 독도로 자기 나라 땅 만드는 것을 하겠다라고 지금 전 세계에다 막 홍보하고 있어요. 예. 우리는 예산 편성 얼마 된 줄 알아요? 독도 문제? 다 깎고 옛날에 몇 분의 몇로 깎아서 겨우 지금 5억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일본해 속에 독도가 지금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일본 애들은 독도라고 안 하죠. 다카시마. 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독도가 그렇게 돼버렸는데 우리는 지금 말 한마디 못하고 있죠. 네. 예산도 뭐 약간 좀 안타까운. 저는 철저한 민족주의자입니다. 네. 정말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나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중국을 연구하기 시작을 한 것이고 젊었을 때 유네스코 일을 하면서도 세계 각국, 미국도 참 많이 다녔고 뭐 동남아, 저 유럽, 아프리카 뭐 많이 다녔습니다. 갈 때마다 나는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나는 대한민국에서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유네스코 일을 했던 사람인데 자관 여하튼 간에 이 일국양제와 1대1로는 바로 뭐냐 하면은 그 실크로드 이제 아까 내가 이야기한 바와 같이 육지로 가던 실크로드는 서안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저 위로 이렇게 해서 유럽을 전부 다 통과하던 그러니까 동서 교역을 이루던 것이고 해상으로는 광주에서부터 강이 이렇게 흘러요. 이렇게 동에서 서로 이렇게 흐르는데 밑으로 흘러가는 강이 바로 광주 밑에 그렇게 있습니다. 홍콩, 중국 광주 밑에가 홍콩이죠. 홍콩, 마카오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강은 밑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수상 실크로드는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서양과 이렇게 교역을 바다로는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쫙 중동 여기까지 중국 무역선이 다니고 그게 이제 주방이에요. 이렇게 다녔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살려서 1대1로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우리는 해상으로도 나가고 또 육지로도 해서 세계를 하나의 이 교통망을 건설해 나가겠다. 이렇게 한 게 중국이 지금 쓰고 있는 1대1로 정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제관계로 넘어서 이제 너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냉전시대 뭐 알죠? 냉전이라는 게 냉전의 반대는 열전이죠. 정말 싸우는 거, 총 들고 싸우고 이것이 이제 1, 2차 세계대전이 바로 열전의 대표적이죠. 세계가 전쟁으로. 그래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건 열전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너무나도 인류를 파괴시켜버렸기 때문에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전쟁하지 말자. 이래서 생긴 게 유엔이고 이렇지 않습니까? 2차 대전 여기 이제 정리가 되고 그런데 불행하게도 다른 나라들은 1, 2차 세계대전 때 서로 싸우고 뭐하고 했던 나라들이 다 통일이 됐어요. 유일하게 세계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곳이 한반도만 지금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그 전쟁을 안 하고 끝내버린 것이 그래서 냉전시대라고 그래요. 지금까지 그래도 냉전시대에서 평화가 유지되고 왔다 갔다 서로 왕래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이게 참 안타깝게 됐습니다. 신냉전시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우리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남북 아무런 교류도 없고 네. 또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 미국의 영향권에서 지금 옴짝달싹 못하고 있고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 손잡고 정말 안타까운 지금 신냉전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총칼 들고 싸우는 열전은 아닌데 아무런 교류 협력이고 아무것도 없는 이렇게 엄청난 시대가 지금 국제관계가 돼버렸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참 우리가
안타까운 게 미중 관계, 미국과 중국 관계, 미국과 중국 관계 무역. 그런데 재밌는 것은 미국은 미국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참 뭐 싸우고 뭐하고 하는 것 같지만 물밑으로는 교류를 다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습니다. 경제 교류 다 하고 있고 얼마 전에 미국의 재무상에서부터 경제를 하고 있는 사람 중국 북경에 다 가서 다 만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곧 바이든하고 시진핑도 만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신냉전 시대에 들어와 있고 한중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내가 지금 지난주인가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중국에 이제 이렇게 대학도 있고 뭐하고 하고 있어서 중국을 참 자주 다니면서 공부도 하고 했던 사람인데 코로나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고 있다가 이제 2주 전인가 이제 중국이 얼마나 한 3년 동안에 변했나 그래서 중국을 잠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들어가고 나오는데 상당히 힘들었어요. 이게 그냥 막 근데 막상 들어가니까 그렇게 참 재밌고 평화스럽고 상당히 옛날에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무역 관계에서부터 정치적인 관계는 완전히 한중 관계로 꽁꽁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양안 관계는 어디냐면은 대만과 중국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항상 양안 관계라고 해요. 이 중국과 대만 그 사이에 있는 게 대만 그 해협이거든요. 이 관계.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활발하게 교류를 합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는 뭐 중국이 대만 쳐들어올 것처럼 이야기하고 언론에서 막 그걸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고 그 사람들 만나보면은 아니 왜 한국 언론이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자기네들은 상당히 자유스러운 교류를 많이 하고 있고 특히 경제 교류는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도 이제 터졌는데도 대만에서 공무원 생활을 한 사람, 대만에 공직에 있었던 사람은 중국을 들어가려면 3년을 안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 제도가 없어졌어요. 공직자도 왔다 갔다 해도 되고, 퇴임하고, 너 뭐 왔다 갔다 해도, 바로 왔다 갔다 해도 아무런 대만에서 제재가 없는데, 스스로 그걸 많이들 지켜요. 우리가 지금 중국 대사관은 명동에 있죠. 옛날에 대만. 명동, 이제 대만하고 우리가 단교하고 중국하고 수교를 했기 때문에, 98년 8월 24일 그래서 대만은 대표부가 있습니다. 광화문에 가면은 그 대표부가 있어요. 타이베이에도 마찬가지. 대만에도 우리 대표부가 있습니다. 대표부가 타이베이에 있어요. 우리 학교도 있고 초중고등학교도 타이베이에 있고 저 밑에 대만 저 밑에 고흥 까오슝에도 우리 학교가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가 한국에서 운영하는. 그리고 이제 대만하고 관계를 양안 관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중 간의 관계는 수교 초기 그게 1918년 8월 24일 이때는 약 64억 불 교육이었었는데 2021년 현재 이게 3,104억 불 엄청나게 늘어났죠. 몇 배가 늘어났는지는 모르겠어요. 64로 나눠보면 되겠죠. 이만큼 교류가 활발하고 우리는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우리 수출액의 4분의 1
4월에 25.6%가 사실은 중국하고 교역해서 우리가 먹고 삽니다. 우리가 수출해서 돈이 남는 나라는 중국하고 대만하고 유럽밖에 없어요. 미국에 해서 우리가 엄청나게 우리가 적자를 내고 일본하고도 엄청나게 적자를 내는데 그나마 중국에 수출하고 대만에 수출하고 또 유럽에 수출하고 이래서 우리가 돈 좀 남겨서 그걸로 먹고 살았는데 이제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경제는 전혀 모르는데 제가 숫자상으로 지금 나온 거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안타까웁니다. 우리가 경제가 좋아져야 뭐 잘 살고 잘 먹고 뭐 높은 자리에 있고 뭐 돈 많은 사람들이야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 서민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서민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그 뒤에는 내가 평상시에 좋아하던 우리 여기 교수로 있을 때 우리 교대 학부에 이런 말을 내가 썼었어요. 군자 주의 불비하고 군자는 그러니까 이때 군자는 지도자를 말하는 겁니다. 지도자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는 교사 양성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이래야 된다. 넓고 편협되면 안 된다. 편견을 갖지 말아라. 소인은 비부준, 소인은 편협되고 넓게 깊게 생각하지를 못한다. 군자와 소인은 반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군자가 돼야지, 교육자도 군자가 돼야지 소인 잡배가 돼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군자 화이부동, 군자는 화하되 똑같지가 않아. 우리 여기 선생님들도 내가 이렇게 내 입으로 똑같이 이야기해도 귀로 듣고 생각하는 것은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로 이렇게 될 때는 화이부동이다. 하나로 화합할 때는 하고, 그러나 똑같지 않은 것은 서로 존중을 해줘야 된다. 소인은 똑같은 것 같은데 화합을 못해. 화합을 못해. 예. 그 다음에 음수사원. 물을 마시는 사람은 이 물이 어디서 왔나? 근원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 우리가 여기서 밥 먹고 사는데 우리 민족을 5,000년 이 땅을 지켜온 우리 민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게 원인입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는 사람은 항상 이 물이 어디서 왔을까? 그걸 생각하고 인난망몬. 인간은 본질적인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나는 국가는 그게 민족이고 백성이고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과 본은 이건 항상 근본입니다. 근본. 그 다음에 똑같은 이야기예요. 음수부망 착정. 물을 마시는 사람은 이 우물을 파준 사람, 우물을 파준 사람을 생각하고 마셔야 된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착정이 돼야 된다. 이 우물을 판 사람이 고마운 거 아니야. 우리가 그냥 여기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5,000년 이상의 우리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근본을 잊어버리면 안 돼. 원본을 잊어버리면 안 돼. 네. 그런 사람이 바로 군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학교도 마찬가지. 나는 이걸 우리 학부에다가 몇 번 썼어요. 학부에 옛날에 너희들은 다 군자가 되라. 소인이 돼서는 안 된다. 얘들아, 요즘 교육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운데 우리 선생님들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으시리라고. 사람을 존경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이게 어느 때부턴가 이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 돈 벌어야 되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권력을 가져야 되고 이 사람들이 다 큰 소리 치고 그냥 그리고 또 그걸 존경해. 어디 학부모가 와서 선생님 따귀를 붙이고 에? 아들 뭐 어떻게 했다고 작살 내주고 상상을 못해요. 상상을. 네. 참 안타깝습니다. 네. 뭐 앞으로 잘 되겠습니다만 오늘 그냥 시간이 좀 지났지. 네. 죄송합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고 못한 이야기는 이따 또 밥 함께 네, 식사 같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